저는 제조 공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원래 가정주부였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 권고사직당해서 20년 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장에는 처음인데 제 나이에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곳은 얼마 없더라고요. 알바보다는 월급도 세고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모든 게 낯설어서 멘탈이 나갈 뻔했지만 한 달 차 되니까 그래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바람에 마스크팩이라든지 화장품 몇 개도 얻어오고 그래서 요즘 피부에 광이 나고 좋더라고요. 단지 제가 일하는 공장은 라인을 타야 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호흡을 못 맞추면 목표 물량에서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불량도 날 수 있고 손도 빨라야 하고 정신도 집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여자들의 아줌마들이 많이 있어서 시끌벅적 수다가 일상인 곳인데 저는 조용한 편이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아예 안 하고 혼자 있을 텐데 그래도 아줌마가 되어보니 그 아줌마들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고 웃어주고 하면 일하는 시간도 후딱 가고 좋더라고요. 입사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일하는 파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깔끔해 보이는 외모였어요. 같은 공장 다른 파트였었는데 이쪽도 총괄하시게 됐다나 그래서 조회 시간에 인사 나눴어요. 조회 시간이 끝나고 업무 시작하자마자 아줌마들의 폭풍수다가 시작되었어요. 새로 오신 최 과장님, 45세의 노총각인데 아니 저 외모에 돈도 많이 모았다면서 왜 결혼을 아직 안 한대? 점잖아 보이는데 아줌마들한테 찝쩍댄다는 말도 있더만 조심해야겠네. 언니 얼굴은 듬직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쁘장한 미희 언니 정도 돼야 걱정을 하지. 저는 회사 동생의 그 말이 씨가 될 줄은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과장님은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나 지켜보고 물량 관련해서 얘기도 덧붙여줬어요. 이전 과장님은 버럭버럭 목소리부터 아주 듣기 싫었는데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업무 중에 수다 떨고 있어도 화내지 않더라고요. 와, 최 과장님, 진짜 차분하고 멋있지 않아? 찝쩍댄다는 말은 누가 질투나서 한 게 맞다니까? 얼굴도 멋있는데? 행동도 저러니까 여자들이 안 좋아하겠어? 맞아. 최 과장님 잠자리에서도 완전 부드럽게 대해줄 것 같지 않아? 아, 이 아줌마 또 주책이야.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도 나도 회사 아줌마들 모두가 최 과장님의 신사 같은 면모에 경계를 풀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전날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생신상 차려드리고 가족끼리 노래방도 다녀오고 한잔했더니 다음날 아주 죽겠더라고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정신 바짝 차리고 일했던 저인데 그날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분량을 엄청 많이 내고 말았네요. 반장님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제 과장님한테 한 소리 듣는다며 죽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과장님께 사과드리고 분량에 대해 해명해드린다고 했어요. 잠시 뒤 저는 사무실에 갔습니다. 미희 씨,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꼼꼼하게 일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일은 좀 심했네요. 이유라도 있나요? 과장님, 제가 어제 가족 모임에 무리를 해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게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회사 수출도 폭증함에 따라 물량도 빨리 빼줘야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입장이 난처하네요. 직원들이 저를 잘 따라줘야 해요. 네,
과장님, 꼼꼼하게 일 잘하는 직원으로 보신 거에 부합되게 섬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섬세하단 말이죠? 그럼 일단 업무 마치고 저한테 다시 오세요. 제가 꼼꼼하게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과장님. 이따 뵙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가보니 다른 사무실 직원들은 일찍 퇴근했는지 최 과장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 맞습니다, 최 과장님. 아, 미희 씨. 일단 제품들 있는 창고로 갑시다. 그곳에서 테스트해보죠. 네, 과장님. 저는 최 과장님을 따라서 창고에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불량과 완제품으로 가득 차 있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깜깜하고 좁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과장님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자고 있는 이것이 미희 씨 입안에 들어가면 벌떡 잠 깨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순간 당황해서 얼어버렸어요. 저 점잖은 얼굴로 찝쩍댄다는 말이 괜한 소문이 아니란 걸 눈치챘지만 당장 과장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과장님 기분을 건들기라도 하면 저 또한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꺼낸 이것은 섬세하게 살살 달래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미희 씨, 섬세하게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집에 있는 남편 생각이 났지만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고 사이 그 과장님은 저를 일 잘한다며 반장으로 추천해 주었고 그 바람에 빠른 시간 안에 반장도 되고 월급도 보너스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따로 송금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던 제 자신도 이제 무뎌지는지 감정 동요도 없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돈맛을 보면 변하는 건지 이런 제 자신이 아직 어색하네요. 그래도 그 바람에 집안 경제에 큰 보탬이 되니 저는 이곳을 그만두기 전까지 과장님에게 가야 할 것 같네요. 조금 특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지만 외모도 괜찮아서 처음에 할 때는 거부감 들다가 갈수록 좋더라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모을 그날까지 버텨보려고요. 오늘도 마음 굳게 먹고 공장에 출근을 하는 저이네요.